이런 변화가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매 번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연아 대표님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대표 김연아입니다. 제게는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32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에 가기 전 제 아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 행동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차길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물을 보면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유리창을 내치셔서 팔이 찢어지고 아무나 느닷없이 주먹으로 내리치고 밤새 잠도 안 자고 뛰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다행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갈 수 있었고 그제야 우리 가족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거주시설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거주시설은 저희에게 커다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탈시설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면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명칭이 바뀌었고 3, 4년 전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파로 대부분의 거주시설에서 신규 입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자폐성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도 시설에서도 같이 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50대의 아버지가 20대 자폐 아들과 소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등 연로하고 병든 부모들이 장애인 자녀를 돌보다가 동반 자살을 결심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29,000명 정도의 장애인 중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그중 80%는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이런 통계만 놓아도 거주시설의 대다수 장애인들이 자립의 대상이 아닌 집중 돌봄의 대상인데 어느 날 자립지원법을 들이밀며 시설에서 나가 자립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문제 행동이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내보내지고 부모도 감당하지 못하는 폭력성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은 정신병원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설 앰뷸런스에 의존해 정신병원에 자리가 나는 곳을 찾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중증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위기 가정으로 전락하고 그 부모가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복지 체계와 제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고 자립지원주택으로 거주 형태를 바꾸는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말하는 탈시설화가 아닐 뿐더러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자기 방어도 어려운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서 감시체계 없이 활동지원사 1명과 생활한다면 어떤 인권 침해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이것을 빌미로 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라는 단체가 개입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주시설에서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크게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종사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면 시설 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시설 폐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장애인이 병이 들거나 조기 노화하여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외에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요양의 기능을 복원시키고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질병과 상해 위험성이 높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안전망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장애인 권리 헌장의 선언대로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인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부모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